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을 조립하는 자기네 공장에서만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급하는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탄소 중립을 하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중진공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기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탄소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기업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벤더 기업들이 많죠.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마치 릴레이를 하듯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을 조립하는 자기네 공장에서만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급하는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탄소 중립을 하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좀 무서운 좀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아시죠? 네. 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이제 분석을 하나 보고서를 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근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의 78%가 뭐라고 하냐면은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후죠. 2025년 전에 현재 자신들에게 부품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중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걸림돌이 되는 업체들하고는 거래 중단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현재 기준으로 공급업체 중에 그 걸림돌이 되는 공급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지금 공급업체의 35% 정도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 35%는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탄소를 더 열심히 배출하는 업체로.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 78%의 글로벌 기업들 중에 15%는 이미 거래 중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공급업체의 타격은 한국,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 집중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그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공급업체들이 탄소 감축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이게 자신들의 탄소 중립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사실 그 긴장이 되는 수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업체하고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이 그 답변한 기업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많지 않았겠어요? 우리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의 89%가 자신들이 전 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평균 30% 줄이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별로 공급업체들이 얼마나 손실을 크게 입을지를 추산을 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의 추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공급업체들의 손실 규모는 2030년 기준으로 160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위험 규모가 크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고 그냥 환경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미 그게 시작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중진공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전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올해 2월에 중진공에서도 중소 탄소 중립 대응 동향 조사라는 거를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이 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실제로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15%도 뜯어보니까 뭐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또는 지금 하는 사업 포기하고 사업 전환하거나 이런 거는 고려하는데 돈을 투입해서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확신이 없고 비용도 부담되고 정보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없다. 근데 중소기업의 75% 정도는 정부 지원이 있으면은 공정도 개선하고 설비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중진공이나 중기부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중진공에서도 그래서 이런 관련한 여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요, 컨설팅을 해주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지원금 한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한도 내에서 내용을 선택하면 또 뭐 돈도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올해가 첫 사업이잖아요. 지금 선정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근데 10월 말 선정이 완료되는데 사용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라서 실제 컨설팅 받고 설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시키고 이런 기간이 다 해서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첫 사업이고 사실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을 연결해 주는 게 얼마나 원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빠듯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예산도 이 안에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중기부와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 지원 한도를 지금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래도 어렵고 지금 이제 100억 원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지금 뭐 300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기간 연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9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전체를 보면 거의 10,000개에 가까운데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300개밖에 안 됩니다. 3.3%. 4년 뒤 공급업체 35%가 퇴출당한다고 하는데 올해 3.3%로 시작하면 이건 속도가 너무 느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신청한 업체가 1,200여 개 업체인데 그중에 300개. 여전히 900개 기업은 원하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되니까요. 내년도 예산은 일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로 이 속도 네, 제가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